새해가 되거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다든지,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몸을 만든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만큼은 열의에 차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저 또한 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쓰기로 시작하는 계획서를 새벽 2시까지 작성한 다음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첫날부터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선 역시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란 말로 위로를 삼아 원래의 나로 돌아가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은 뒤 3일까지는 꾸역꾸역 실천해보지만 요요 현상마냥 다시 돌아와버리는 자기 자신. 계획의 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계획의 반을 지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는데 계획만으로 그 관성을 치고 나가기가 꽤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계획대로 그것을 꾸준히 한 사람은 성공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질 않는 걸까요? 의지박약인 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계획을 잘못 짠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모습이 게으르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한 겁니다. 인간의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뇌라는 것은 변화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일종의 방어 본능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던 리바운드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즐겁다는 인식을 준다면 기꺼이 뇌도 인간에게 행동 스위치를 켜줄 겁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기분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도파민은 시상하부에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으로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도파민 분비를 위해 우리는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심하면 파킨슨병도 걸릴 수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조증이 발생합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데, 알코올 의존, 과도한 쇼핑, 니코틴 같은 것들이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한 중독 증상들입니다. 우울감에 빠져있어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마약을 통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분비시키는데, 손쉽게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독이 빠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한 삶이고, 행동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면 게으른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럼 이 도파민을 활성화, 즉 행동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행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쓰레기통에 버려질 세세하고 예쁜 계획표를 보며 뿌듯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완벽하게 계획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행동을 하고 보는 겁니다. 행동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면서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하는 거죠.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등산화, 등산복, 등산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관악산을 등반하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당장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운동복으로 정복 가능한 뒷산을 걸어보는 겁니다. 계획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닌 이 임시 결정으로 인해 우선은 등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산이 어딘지는 일단 제껴두시고요. 이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통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일단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은 산부터 정복해 나간다면 혹시 모르죠? 히말라야까지 갈지. 이 방법은 등산뿐만 아니라 운동, 공부 등 다른 것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10초 단위로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것을 10초 액션이라고 하는데, 독서라면 10초 동안 책 피기, 일 처리를 위해서라면 10초 안에 프로그램 열어두기 등 아주 간단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허들을 낮춰서 행동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는 카페에서만 한다든지, 아침에는 서재에서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와 행동을 결합시켜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심리학적으로 앵커리 효과라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카페에 글을 쓰기 위한 노트북과 필기구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글쓰기만 합니다. 닌텐도를 가지고 가거나 노트북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그냥 분위기 좋은 게임방에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와 관련 없는 행동이 결합되므로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글쓰기 위에 다른 것은 집어치워두세요. 대안을 찾아보라.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면? 다리를 다쳤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뇌는 변명거리를 찾아서 안 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다시 놀고 싶어하는데, 이때 잠시 생각해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행동으로 대체합니다. 비가 온다면 가까운 헬스장에서 조깅을 하면 되고, 다리를 다쳤다면 러닝의 목적은 체력 증진이므로 러닝 대신에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부상이라면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점은 핑계를 찾기 위한 뇌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겁니다. 주변을 정리하세요. 책상이 어질러져 있거나 컴퓨터 바탕화면이 지저분해져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직장인이 물건을 찾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150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종 리모컨과 제 핸드폰은 저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을 즐겨하는데, 이것들은 찾을 때마다 장소가 다르니 꽤나 쫄깃한데요. 하지만 이 시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기에 지정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아메바처럼 증식하는 파일들은 폴더를 라벨링해서 정리를 해두면 바탕화면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면 집중력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지러운 환경에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면 우선 정리를 하고 업무를 하세요. 업무를 충분히 완수했다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꼭 주세요.
마치 게임에서 퀘스트를 깨면 골드와 경험치를 주는 것처럼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 영화 보기, 하고 싶던 스포츠를 하면 됩니다. 단 보상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보상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야 하며 그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산 등산에 성공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는 등 작은 목표가 달성되면 보상을 듬뿍 주세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실 겁니다. 긍정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새길로 빠지거나 암초를 만날 수 있겠죠? 순탄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미루는 사람은 행동의 실패에 대해 생각하고 핑계를 대기 급급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의 결과의 성공 여부를 타율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중 1번만 성공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포인트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결과 목표가 아닌 행동 목표에 집중합니다. 운동을 해서 체중을 얼마 뺀다는 수치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치를 빼기 위해 운동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했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고 낙담해하지 말고 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치적인 결과가 더욱 직관적인 사람이라면 결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SNS는 인생이 쓸데없는 낭비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 축구 감독의 말인데요.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자는 내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무심코 들어간 인스타그램에 천하제일 몸짱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몸이 그렇게 비루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육몬들의 남다른 노력은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니 좌절감에 한 달밖에 못 간 1년짜리 헬스장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남과의 비교를 하기보다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해보세요. 현재 내 몸이 비루해 보일지라도 놀랍게도 과거는 더 비참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에 환호하세요.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운동 시작 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좌절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조금도 변한 게 없다면 그건 운동 루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더불어 SNS는 가급적 출입 금지를 해주면 더 좋고요.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게임을 하다 보면 퀘스트를 얻게 되는데 이 퀘스트는 할만한 미션들을 쪼개놓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합니다. 디아블로를 할 때 처음부터 퀘스트가 디아블로 제거, 달랑 이거 하나였으면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리고 웬만한 RPG 게임들은 모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뇌가 어떻게 작동할지 게임 개발사들은 알고 있거든요.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겨보세요. 게임과 다른 점은 퀘스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본다는 점이겠네요. 잘게, 자주,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특징들을 활용해서 퀘스트를 작성한다면 게으른 뇌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